혼자 있는 시간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다양한 크리스찬 여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팟캐스트 함꽃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구성 되게 오랜만이에요. 헬레님 오랜만에 뵙고, 네. 그렇죠? 네. 네, 꿈씨님 또 우리 홍씨님. 네, 저는 소리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 이 시간 통해서 또 책 이야기 나누려고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읽을 이 책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전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래도 목소리 좀 들려주시면서 인사 나눠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헬렌입니다. 네, 몇 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녹음실 부스에 앉으니까 네,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네, 오늘 또 재밌는 방송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꼼씨예요. 뭐 잘 살다가 또 방송 이야기하고 싶어서 또 나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잘 들었어요. 아유, 되게 자녀의 쑥스럽다. 사랑의 언어. 네, 근데 희한하게 네, 그 꼼씨님이 약간 그 실수할 처음에 네, 그런 것만 네 원래 그래요. 네, 남이 잘했다는 얘기보다 실수했다는 얘기 들으면 약간 위로가 네. 되는. 하고서 친근해지고. 네. 못 들어보잖아요. 아 진짜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또 홍시입니다.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또 막 시작 전에 마이크 막 세팅해주고 하는 우리 홍신님의 모습 너무 멋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볼 책은 우리 헬레님이 갖고 나오셨죠? 네. 헬레님 그럼 책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 책이요, 사실은 서점가에서는 이미 베스트셀러인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목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에요. 제목이 사실은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요. 네. 근데 잘 몰랐을 때는 이 책 제목을 보고 야 이게 너무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네. 네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길이니까 네 그렇지만 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요. 네 사회과학 서적인데 이 저자는 김승섭 교수님이시라고요. 네, 지금 이제 고대에서 네, 이제 교수로 일하고 계신데 이제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자주 기사 검색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책을 알게 된 계기가 그 기사를 보다가 이 책 소개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목서부터 너무 끌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출간되던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세월호 이야기가 여전히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네. 지금도 세월호 이야기가 조심스럽지만, 이 책이 출판됐던 2017년에는 지금보다도 더 조심스러웠던 그런 때였는데 세월호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런 게 이제 되게 이제 좀 보고 싶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사서 보게 됐는데 이 저자의 그 김승섭 교수님의 이력을 보고서는 제가 약간 미소가 네, 저 혼자 이렇게 막 씩 웃게 됐는데 책 겉장을 넘기니까 네네네. 이 김승섭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네요.
되게 약간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완전 성남이에요. 성남이죠. 네. 헬레님은 아. 이 책에 대한 그런 네. 기사를 보신 거죠. 네, 이 책에 대한 기사였고요. 아니 혹시 네, 이 교수님 사진에 사진은 끌리신 건 아니에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사람한테 끌린 것 같은데. 사진도 보고 미소가 나왔고요. 저는 이분에 대한 기사를 네.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저는 보셨었어요? 책이 아니고 이분에 대한 인터뷰 아. 보면서 참 기특한 청년이다. 어머나, 얼마나 청년? 네. 정말 청년같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딸이 셋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청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제가 미소 지어졌던 부분은 사실은 이분이 그 보건대 쪽에서 네, 공부를 하셨고 공중보건 그다음에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거를 전공하셨다는 게 네. 이제 저한테 눈에 싹 들어왔어요. 이제 제가 이 공중보건이나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게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살 때였어요. 그 전에는 이런 분야가 있는지 자체를 아예 몰랐었는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저도 이런 비슷한 공중보건과 관련된 그런 이제 심리 프로그램 네, 집단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자료를 뒤지다가 미국에는 이런 분야 연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회 전체가 지금 어떤 질병을 겪고 있지? 그 전에 제가 알던 심리학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심리학이었었는데 네. 그때 이런 분야도 있구나. 너무 재밌다.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와, 그때가요. 나이 갑자기 나오나? 순간. 네. 2007년, 8년 그쯤이었죠. 네.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때 알게 된 게 딱 약간 시기적으로 맞는 거였구나 싶었던 게 이분이 서문에 뭐라고 쓰셨냐면 2000년에 이 사회역학 교과서가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 8년에 그런 자료들을 알게 된 거였고 제가 한국에서는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그러니까 몰랐던 게 맞는 거였죠. 제가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석사하고 이랬을 때 한국에서 몰랐던 게 맞는 거였구나. 이게 굉장히 최근 학문인 게 맞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 미국에서 관심을 가졌던 게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한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나왔다는 게 너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고 또 감사하게도 이분과 출판사의 노력으로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책에 이어서 우리 몸이 세계라면이라는 그 두 번째 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시선으로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은 2018년 12월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나온 책인데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이 책도 역시 사서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된 책이었어요. 네. 책 내용을 네네.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 이제 서문에 저는 이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상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아픈 게,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또 요즘에 사실은 그 최근에 많이 나온 기사가 조현병에 대한 거였잖아요. 이렇게 조현병 환자들이 뭔가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나오고 또 20대의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예전에는 어떤 암에 걸린다 어떤 정신질환이 생긴다 이런 문제를 다 개인이 그러니까 네가 뭔가 몸 관리 잘 못해서라든지 뭐 네가 어쨌든 그냥 운이 없어서라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역학은 그게 개인이 운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개인이 몸 관리를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병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점의 문제다라고 7페이지에 이야기하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몸과 건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개개인의 삶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이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암에 걸리면 다 이건 국가 책임이야.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제가 이 관점을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실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심리학이나 뭐 모든 관점이 되게 개인에게만 책임을 몰고 가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20대의 우울증이 되게 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의지박약이다. 우리는 옛날에 정말 그렇게 정말 폐허가 된 나라에서 하나하나 막 다 세워가며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니네가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심리적으로 너무 유약해서, 애들이 마음이 너무 약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다라고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거, 네가 노력을 덜해서 그런 거야, 네가 조금만 더 해봐, 저 옆집 애는 더 하잖니. 예, 그러니까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라고 하는 가치관이 굉장히 우리 안에 강하게 심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공동체의 책임도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걸 공동체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거, 이것도 역시 저는 극단주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걸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고 갈 수 없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주장이 아니라 아주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이 데이터가 일반 분들이 보시면 이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분이 굉장히 일반인들의, 그러니까 의학자들이 아닌, 저도 의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심리학을 한 건데,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누구나 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끔 굉장히 쉽게 잘 풀어서 그래프와 표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제가 이제 20대 우울증을 예를 들었지만, 그거는 그냥 개인의 의지박약의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숫자를 탁 내밀어서 탁 말문을 탁 막아버리게 만드는, 저는 약간,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약간 좀 통쾌하다 이런. 여기 서문에 보면 저는 그 어머니 얘기도 그렇고요. 네네. 정말 어머니도 참 대단하셨다. 네네. 정말 내가 배운 거 남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들 묵묵히 그렇게 옆에서 지켜봐 주셨던 어머니도 대단하셨던 것 같고, 이런 그래프 아까 데이터 얘기하셨는데 네. 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내분이 한번 이렇게 봐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에 가능하다면 그녀와 같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이 읽기에 힘들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아직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힘든 사람이거든요. 데이터 너무 복잡하면.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데이터도 보기 많이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 이력 보고서 의대에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또 가슴이 되게 따뜻한 사람인가 보다, 되게 의외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약자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네,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러니까. 따뜻하시고. 네,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다 읽으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는 그냥 안 읽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 책 되게 제목도 정말 마음이 많이 끌려서, 처음에는 아픔이라고 했을 때 어떤 고난이나 그런 건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갔다가 그게 아닌 거에 또 반전이 있고 읽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이 책 자체에서. 저는 다 읽지는 못했어요.
한 거의- 5분의 1 읽었나 봐요. 네. 그래도 막 중간에 뭐가 이렇게 막 그 표시가 돼 있는데요. 예, 이거 페이지에? 제가 한 게 아니랍니다. 아무튼 예, 재미있었어요. 되게 이 어려운 내용들을 되게 흥미있게 잘 쉽게 써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읽기에도 괜찮았어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아픔이 길이 어떻게 되지? 아프면 그냥 아픈 거지 라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읽다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좀 있었네. 개인적인 잘못이나 개인적인 유전 때문에 아팠고 뭐 이런 걸로 질병은 그런 거라고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구나. 어떤 몸이 정신적인 것들, 마음의 그 힘든 것들로 이렇게 몸이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게 질병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게 개인적인 잘못,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임을 그냥 개인한테 물으면 되지. 네가 몸 관리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아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였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사회적인 또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게 되게 무게가 되게 좀 무겁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읽다가 약간 울컥하는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쉬고 또 좀 읽다가 쉬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겪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내 아버지나 내 남동생, 여동생, 내 친구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지 싶으니까 그게 더 순간 억울한 마음도 들다가 안 된 마음도 들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면서 책을 좀 천천히 호흡하면서 읽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붙여갖고 오셨어요. 이래야지 기억이 안 그러니까 나가지고. 한 번만 읽으신 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 지금 공부 제일 열심히 한 왜 그 공부 제일 열심히 하면 네. 그 필통의 색깔별로 있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 근데 보통 어른들이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못하는 애들이 필통 정리 막 색깔로 다 갖고 다니면서 이만하게 갖고 다닌다고 막 그런 얘기 하셨던 네. 거 생각나요. 티를 여기저기 붙여놓긴 했는데 네. 남편이랑 사실 같이 읽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남편 읽고 그다음에 저 읽고 어땠냐고 서로 잠깐 얘기하고 좀 울림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 책도 우선은 사놨어요. 아직 읽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근데 진짜로 이거를 저희 둘째 아들을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지금 군대에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이거를 읽혔어요. 이 책을.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지금 몇 학년이죠? 고1이고요. 고1인데 꿈이 바뀔 수는 있으나 현재 꿈은 의사예요. 네. 현재 꿈은 이제 의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 아워. 사실 그 책도 되게 어렵지만 그것도 읽었고. 그 책도 저는 이제 그 2권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거의 성경 같은 책인데. 아드님은 아니고. 근데 읽었어요. 이제 이국종 교수님 책의 2권 중에 첫 번째 거를 읽었고요. 이제 그 아이한테 이제 읽게 했고 이제 의사를 꿈을 꾸니까 이 책도 역시 읽혔는데 우리가 알지만 그 때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저희 둘째 아들은 약간 여전히 갸우뚱하더라고요. 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그게 뭔지가 잘 안 잡히나 봐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10대는 아니고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조금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서의 나름의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 본 사람들이 읽었을 때 조금 더 공감이 될 수 있겠구나. 아직은 아이는 그걸 조금 기계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께서 읽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동이고. 저는 그냥 그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저도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담을 가르치게 되는 계기가 있으면서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알게 됐고 또 이제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인식의 폭이 넓혀졌는데 과연 기독교는 과연 교회는 얼마나 그 약자와 소수를 감싸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좀 물음표가 있었어요. 물음표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건 약간 딴 얘기긴 하지만 그 지지난주 주일이었나? 그 이제 예배를 갔는데 제 앞에 그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떤 이제 여학생이 엄마가 약간 억지로 끌고 온 것 같았어요. 어쨌든 둘이 앉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예배 시간 내내 뭘 먹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나름의 이제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영양갱이었어요. 소리는 안 나잖아요. 네, 다행이네요. 소리 안 나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알긴 아는 거죠. 소리가 나면. 근데 어쨌든 저거를 과연 언제 먹기를 그칠까 했는데 정말 설교 시간 내내, 아무튼 예배 시간 내내 깨작깨작 그 영양갱을 먹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앞자리여가지고 계속 보실 수밖에 없었구나.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뒷자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 강대상 앞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 20대 자매가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좀 뭘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 모녀가 식사를 잘 못하셨는지. 근데 처음에는 아니 예를 들어서 콘서트에 가도, 뭐 또 음악회에 가도 우리가 음식을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사실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런데 갈 때 막 물밖에 안 된다 막 이러고 막 바깥에서 먹고 들어오세요 막 이러고 막 막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거보다 못한 건가? 라는 생각.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계속 예배 시간에 먹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이제 뒤에서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배는 안 들으시고 그것만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 그렇죠. 언제쯤 저 영양갱을 다 먹을 수 있게 될까? 근데 보면서 그래, 어쩌면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도 품어야 될지도 몰라. 어쨌든 소리는 안 내잖아요. 좌우간 소리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잘 몰랐을 거예요. 저는 이제 뒤에 있으니까 이게 보여서 본 건데, 그리고 이제 되게 일찍 나갔어요. 네, 그 이제 자매가 이제 그 축도가 끝나기 전에 당연히 나가겠죠. 딱 나가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짧은 치마에 네 이제 그렇게 옷을 입었던데, 저도 그러니까 아마도 부정적으로 보면 예배 때 저렇게 옷을 입고 오고 예배 때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말 옷을 그렇게 입으면 교회 들어오면 안 돼. 먹는 걸 갖고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면은 도대체 교회는 누가 오는 거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정말 또 다른 의미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굉장히 다양한 그 사실 집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소수 집단 혹은 소수라고 이름 붙이긴 좀 애매하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이들을 품고 어떻게 이들의 아픔에 그 무게를 같이 짊어지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요. 한 반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중간은 조금 부분적으로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읽고. 그랬는데 보면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한테. 예. 이런 그 자리에 있고 또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해주는 이런 지식인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저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제 머릿속 화두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 딱 이렇게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뭘 봐도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도 다 사랑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그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그 믿음을 보여라라는 그 말씀이 더 그렇게 집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우리가 행동으로 정말 삶에서 실천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그 첫 챕터에 이제 14페이지에 보면 이제 첫 연구 얘기가 나오는데 말하지 못한 내 상처는 어디에 있을까? 네, 약간 노래 가사 같은 네. 거기에 이제 1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미세먼지나 성면 노출을 측정하는 거는 가능한데 네. 차별 경험을 측정하는 거는 참 쉽지 않다. 그런데 사회적 폭력에 노출된 약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와닿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차별 대우에 만성적으로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그런 판단을 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 뭐 요즘에 그거 보셨어요? 한 어젠가 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그 여성가족부에서 네. 그 뭐죠? 호칭, 네, 시댁 처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시댁 쪽은 이렇게 높여 네, 부르고,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 도련님, 아가씨. 네네네. 요거 용어에 네.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뭐 그게 무슨 뭐 법은 아니지만 이제 약간 권고 사항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여성들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이제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에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용어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뭐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익숙해진다는 게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차별이라고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그거를 이제 차별이라고 해줬을 때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네. 네. 이 책 어느 부분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차별이 아니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우리의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도련님 아가씨라고 아무렇지 않게 부르셨어요? 네. 그리고 뭐 형님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약간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아들이 하나라 뭐 형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서 아. 도련님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죠. 음. 민감하게 생각하면 되게 그런 일이 많은데 모르고 그 안에 젖어 있으면 모르다가 누군가 이렇게 건드려 주면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네 아니면 많은 걸 누리고 있었네 그걸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책 보면서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나눠가지고 실험했던 그 선생님 얘기 나오는데 네. 백인과 네, 백인의 유명한 실험, 경험. 엄청 유명한 네. 실험이에요. 근데 이제 몇 페이지죠 그게? 234페이지 예. 이걸 보면서 소수의 그런 경험 아니면 그 우월이라면은 열등한 어떤 그런 집단의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이제 우월한 그런 위치에서 역할을 하게 했을 때도 다르게 행동을 했더라. 네. 그 이야기를 보면서 뭐 우리 주변의 그런 약자들 뭐 간단하게는 아이들이 접하는 조금 도움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 반에 만약에 뭐 장애인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과의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얘네들이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은 좀 안 그런데 한동안은 여자라는 자체가 굉장히 우열에서 이제 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자라온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오히려 그래서 더 약하고 그런 소외되고 그런 분들한테 마음을 더
쏟을 수 있었던 그냥 마음이 가는 게 그냥 여자라서 그래가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대상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는 되게 이 실험이 그렇게 유명한 실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런 실험을 하신 분이 있네. 선생님들 중에. 근데 또 비난의 그쵸. 화살도 또 맞으셨구나 싶으면서 근데 이런 근데 그 비난 받았을 때 단호하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네. 예. 뭐라 그러셨죠? 단호하게 뭐라 그러셨더라. 네. 뭐라 그러셨나요? 이제 백인. 네. 당신이 백인 아이의 그 연약한 자아가 몇 시간 동안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 걱정한다면 평생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흑인 아이에 대해서는 왜 그리 침묵하느냐.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정말 제가 생각이 난 게 저 역시도 사실 이제 미국에 살면서 차별이 없을 수 없는데 정말 힘든 건 그 미묘한 차별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살았던 그 도시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집을 구하다 보니까 진짜 약간 백인들만 사는 약간 변두리 그런데 이제 집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한 첫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이제 사 먹으려고 이제 처음으로 이사 짐 풀고 식당에를 갔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그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한 1초 정도 그 사람들이 정말 영화처럼 딱 스탑을 하고 저희를 다 쳐다봤어요. 네. 웬 동양인. 네. 거기가 네. 동양인이 적은 동네였어요. 네. 완전 백인. 흑인도 없고 네. 백인.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식사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들의 눈빛 그 당시에 정말 한 1초 느꼈던 그 분위기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차별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웰컴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맞는 거죠. 정말 저는 아주 순간 경험했었고 물론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막 아무래도 미국에서 그래도 아시아인들은 이제 흑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차별 받는 게 아무래도 흑인들이 더 많이 차별을 받으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 아니에요? 그래도 아시아인들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고 네. 예, 경제적이나 특히 학력적으로 아무래도 우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만약에 평생 그런 눈빛으로 우린 너를 반기지 않아 라는 눈빛으로 내가 계속 그런 시선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해서 장애우라든지 뭔가 우리랑 조금 모습이 다른 요즘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을 통해서 나 아이들 살짝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나서서 차별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 눈빛 너는 우리랑 달라 네. 우린 너희를 반기지 않아 이거가 어떻게 보면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쌓여서 신체적인 병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 맞아. 여기서 나오죠. 무슨 차별이나 사회에서 받는 차별, 혐오, 거절 같은 게 우리 몸에 상처를 입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갑질. 갑질이 정말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내려와서 당했던 우리도 똑같이 경비 아저씨한테 갑질을 하고 청소하신 분들한테 갑질을 하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사실은 갑질은 이제 사회심리학에서 그거를 이제 사회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인간이 정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으로 풀면 정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위계 질서에서 딱 위에 서는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어진대요. 네, 그리고 특별히 갑질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비상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존감이 낮대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존감이 낮은데 내 자신을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대로 두고 남을 무시해버리면
갭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내가 낮은 자존감을 가졌는데 내가 자존감을 유지하려면 내가 남을 더더더더더 무시할수록 갭이 더더더더 커지니까 내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